네, 시장과 종목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에 한 걸음 더 다가가 보는 마켓맨, 저는 신한금융투자 최진석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외신을 기반으로 해서 내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떨어질 때도 빠르게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난 2020년 이후로 최대 폭으로 이날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부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2020년 이후에 약 한 2년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하는 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날에 22 베이시스 포인트나 하락해서 3.739%를 기록한 구간도 존재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장중 좀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왜냐면요, 이렇게 4.019%까지 상승한 구간도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은 영국에서 국채를 매입하겠다라는 그런 조치가 나오면서 이렇게 극적인 하락으로의 반전을 이뤄낼 수가 있었습니다. 영란은행이 이날부터 이 2주간의 장기 국채 매입 계획을 좀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추락하는 자국 통화 가치를 안정화시키려는 그런 의도로 해석이 되고 있는 그런 무브입니다. 14년 만에 4%를 이렇게 미국 국채 금리가 터치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최근까지도 국채금리 상승세가 좀 이어진 것은 바로 연준 주요 인사들의 잇따른 매파 발언이 전해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기사에서도 나오듯이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도 이날도 연준이 인플레이션 억제와 관련해서는 단호한 스탠스를 갖고 있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국채금리가 그래도 빠르게 다시 한번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증시에도 좀 훈풍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월가 한번 판단을 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단은 이 굿이나 배드가 아닌 쏘쏘로 나오고 말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경계감을 가져야 한다라는 쪽으로 좀 쏠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이 같은 영국 영란은행의 조치 그리고 국채금리 안정세가 글로벌 초고강도 긴축 공포를 좀 진정시키는 데는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메리벳 증권 같은 경우에도 이번 영란은행의 국채 매입 조치를 두고 QE에서 우리가 QT를 갖다가 다시 한번 QE로 회귀하는 셈이다라는 해석을 제시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영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도 이날 한때 4.58%를 찍었다가 고점을 찍고 가파르게 4.02%까지 내려가는 또 구간도 존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메리벳 증권에서는 선물 시장이 미 연준의 기준금리의 최종 종착역 터미널 레이트라고 얘기를 하죠. 이 부분도 4.35%로 그래도 고점 대비해서는 다소 좀 금리 인상 전망이 후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 같은 영국의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좀 경계에 섞인 목소리가 많은 것 같은데요. 전설적인 투자가죠.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에 영국의 이런 감세를 또 둘러싼 정책의 정책과 관련해서 시장이 좀 불안해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국가 경쟁력 약화를 입증하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 경제학자죠. 전설적인 또 경제학자인데 폴 크루그먼 같은 경우에도 영란은행이 지금껏 정책을 좀 실패를 해오면서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어떤 경기 침체 우려 또 통화 위기를 좀 불러일으켰다. 그러면서 긴축 실패가 결국은 파운드와 경제에는 더욱더 고통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듯이 영란은행의 일단 이 소방수 이 느낌이 일단은 경계에 섞인 목소리로 해석이 되는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엔 두 번째 헤드라인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아이폰의 생산 확대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이번에 간밤에 소식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수요가 안 좋나라는 그런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그런 뉴스였는데요. 바로 이제 블룸버그의 보도였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요, 사측이 공급업체들에게 하반기에 아이폰 14을 최대 600만 대 생산을 추가적으로 하라라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런 계획을 위한 부품 생산 계획이 있었는데 이를 좀 취소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신 9천만 대 정도 총 생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면서 작년과 뭐 한 같은 수준 그리고 지난 여름에 제시를 했었던 기존의 전망치와 비슷한 수준 그러니까 서프라이즈는 없다라고 시장에서 해석할 만한 그런 뉴스가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한 가지 위안거리도 있었는데요. 바로 고가 아이폰 14의 프로 모델에 대한 수요가 엔트리 모델보다도 월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내용도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품 공급업체들도 생산 역시도 이런 프로 모델 쪽으로 급하게 좀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처럼 이렇게 지수가 좀 반등을 하는데 애플이 이 같은 소식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했어요.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 판단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쏘쏘라고 제가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요. 그래도 앞서서 말씀드린 쏘쏘와는 좀 다른 뉘앙스다.
나쁜 소식이 나왔지만은 그래도 좋게 볼 여지도 있다. 이렇게 또 반대로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날 이 같은 소식이 들리면서 일단은 아이폰의 주요 공급업체들도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또 경계 섞인 그런 뉴스가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바로 이제 TSMC가 애플의 반도체 가격 인상을 타진을 했다가 좀 퇴짜를 맞았다. 이런 뉴스가 또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요. TSMC가 바로 3나노 공정을 활용을 한 제품에 대한 가격을 3% 정도 인상하는 것을 희망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맥 제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차기 아이폰용 A17 프로세서에 탑재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애플 측에서 가격 인상에 노딜, 그러니까 우리는 응할 생각이 없다라고 일단은 합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렇지만 어쨌든 부품 가격의 상승 압박도 좀 느껴지는 뉴스라고 이번 뉴스를 또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렇게 아이폰 14에 대한 생산 확대 계획을 철회한 것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라는 복수의 기관의 또 분석이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웨드부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긴장감을 전하는 뉴스기는 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하지만 프로 모델이 주요 포커스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자세히 좀 들어가 보자면은 아이폰 13에서 프로 모델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65% 정도였다고 해요. 하지만은 이번에 아이폰 14 같은 경우에는 더 높아질 것이다. 80%를 상회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훨씬 높은 ASP, 평균 판매 단가, 그러면서 전체적인 실적에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키뱅크라는 또 기관에서는 이번에 단기 조정이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더욱더 좀 긍정적인 해석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악재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뉴스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컨센서스를 감안한다면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 중립적인 뉴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도 이 같은 좀 기대치를 낮추는 뉴스가 나왔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크게 대수롭지 않다라는 반응을 내비쳤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키뱅크 역시도 아이폰 14의 고가 모델 중심으로의 구조 변경이 향후에 장기적으로 호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과 종목 이야기 풀어봤습니다. 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한 걸음 더 다가가 보는 시간, 마켓맨.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